낙양의 엔스 시입니다. 낙양시 밑에, 그러니까 현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현장 스님 옛 고향 마을을 이렇게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쁘고요. 여기는 그 현장 스님이 어렸을 때 떠먹었던 그 우물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 독특하잖아요. 누가 뛰어난 분이 뭘 마셨다 그러면 꼭 마셔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또 조성을 일부러 해놨는데, 여기는 언사, 엔스가 한자로는 언사입니다. 구시진이라는 곳인데요. 원래 그 속명은 위입니다. 위. 그러니까 진위예요. 네, 진위인데 출생 연도가 600년 또는 602년, 어떤 분은 뭐 599년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이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편의상 600년으로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일단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라 그러면 플러스 2 하면 그만인 거죠. 뭐 이 세월에 뭐 2년 틀린다고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인 그 사건, 제가 봤던 사료와 비교해 볼 때는 600년 설에 나름의 타당성이 좀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에는 제가 자세히 좀 정리를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소개하려다 보면 강의는 시간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00년 또는 602년 시기가요, 수문제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못된 놈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수양제 아버지입니다. 수문제 20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그 출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기준으로는 앞서 있는 시기고, 육조해능보다 앞선 시기예요. 몇십 년이. 역사적 인물과 중요한 분들. 교재에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와 관련된 분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수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잠깐 좀 전후 사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문제가 역사적으로 왜 중요한 인물인가 하면요, 수나라 전에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요.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내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때가 5호 16국 시대로 들어보셨죠? 불교사를 할 때 5호 16국 시대는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불교가 사실 본격적으로 포교, 선교가 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게 보통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들 때 전란의 시기에 많이 확산되잖아요. 이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나라를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확장을 할 때, 다른 나라를 먹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통일된 이데올로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사상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기에는 굉장히 불교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많이 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5호 16국 시대, 그 전 시기가 또 있어요.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는 뭐 너무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면요, 한나라가 후한이, 전한이 멸망해서 중간에 잠깐 옆으로 서서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나라를 만들고요, 다시 후한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뭐 통상 우리가 한나라라고 하는데요, 후한이 망해가던 시기에 벌어졌던 그 쟁탈전이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위촉오, 뭐 유비 하면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 시기가 잠깐 위나라를 이은 진나라가 통일을 잠깐 해요. 잠깐 하자마자 다시 북쪽에 기마 세력들 중심으로 해서 중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쉽게 이야기하면 황하 주변에는 기마 세력들이 장악하고요, 중국사에서는 오랑캐라 표현합니다만 제가 일부러 기마족을 표현합니다. 기마족들이 황하 주변을 장악을 하고, 여기에 쫓겨난, 그러니까 위를 먹었던 진 세력이 당시에는 경강이라고 하는, 지금은 남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역으로 밀려 내려와요. 양자강 이남으로. 이 두 개가 각축을 벌이죠. 이게 그래서 남북조시기라고 합니다. 이 힘들었던 400년간의 시기를 정리한 사람이 수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는 진시황 기억하지만 수문제는 기억을 못해요. 당태종을 기억하지만 또 수문제를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전쟁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나라가 오래가지는 못하지만 그 안정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20년 또는 22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현장법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 현장이라는 인물이 그보다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했겠죠. 서해를 갔다 와 본들 이게 분열되어 있는데 무슨 꿈을 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른바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현장이라는 인물이 태동할 수 있었다. 이게 좀 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 현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당나라 현장이 아니고 수나라 현장이죠. 그러나 현장 스님께서 출발하려고 하기 전에는 이미 당나라가 통일합니다. 때문에 활약했던 시기는 당나라는 맞고요. 수나라의 기반 속에서 현장 스님은 활동할 수 있는, 활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대한 걸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요. 사진을 봐서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이 낙양, 저 위에가 뭐가 있나요? 낙양 위니까 황하겠죠. 달리하게 하면 강은 방어성입니다. 낙양은 황하 밑에 있어요. 왜? 유사시에 황하에서 방어를 쳐야 되니까. 주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북쪽이잖아요. 기마족들. 그 다음에 서안은 위수 밑에 있어요. 황하의 가장 큰 물줄기 중에 하나인 위수. 역시 그 밑에 있습니다. 이 낙양 사이로 이제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역을 공부할 때는 물줄기 산맥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낙하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만나는 곳이 이하라는 곳이 있어요. 이하. 이 두 개의 물줄기가 낙양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보셨나요? 북망산? 낙양성 심리하에 쭉 있죠. 바로 북망산입니다. 어떻게 돼요? 지역적으로 낙양의 낙하의 북쪽에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주나라 때부터 왕도를 썼기 때문에 고대부터 벌써 왕조 쭉 내려왔기 때문에 각종 명사들 한가락씩 역사에 한다는 분들은 대부분 이쪽으로 입장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유명한 백제의자왕 묘도 여기에 있고요.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양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부터 유명인들이 이쪽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망산과 관련된 우리 한시에도 조선사의 한시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곳은 자, 그 백마사. 백마사는 왜 유명합니까? 한대 최초의 절이라고 하는데요. 인도 승려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최초의 절을 지었다. 근데 왜 백마사인가? 인도 스님들이 여러 가지 장경을 갖고 오실 때 흰 말에 싣고 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또 관사를 활용했기 때문에요. 지금과 같은 절을 처음부터 생각하신 것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는 사천지역, 사천지역에서는 자기들이 불교가 처음 들어왔다고 주장을 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 설에 좀 더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사천은 기본적으로 인도, 버마 루트로 해서요. 이른바 보성 루트로 해서 쉽게 왕래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쪽 지역은 왕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천 지역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비중 있게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고요. 그런 어쨌든 백마산은 중요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소림사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가깝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이건 분석 맨날 하는 사람들은 찾는 게 주로 이런 거라서요. 현장 스님의 고향과 거리를 이렇게 현재 도로 거리로 보니까 거의 약 30km, 백마사도 30km,
낙양 시내 접경지역구 30km, 서울 임상도 한 30km.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40분에서 아주 멀면 한 55분 정도 거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의 지역 자체가 제 개인적인 의미 부여입니다. 불교적으로 굉장히